오후 2시 40분쯤이었죠.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신대 문제를 다루는 정 의원이 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왔느냐, 바보같이 당하고 상한 게 억울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뭐 논란도 있고 시사점을 남겼는데, 뭐 진실 공방은 진실 공방으로 또 남겨두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좀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일본 측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태도, 전략,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도 잠깐 뵀었는데. 네, 그렇죠. 예. 아침에 사실은 제가 네. 그 인터뷰 하시는 거를 제가 쭉 들었는데. 네.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예. 좀 짧더라고요, 사실은.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늘 다 하고 가셔도 됩니다. 예. 자, 일본에서 지금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쪽에 일본어판이 있는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준동, 그리고 연합뉴스도 그렇고요. 한겨레 예. 신문도 그렇고, 먼저 일본어판으로 일본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플러스 일본 쪽의 인터넷 신문, 그리고 일본의 메이저 신문도 요새는 다루기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지면상에 거기 나와 있는데요. 예. 그것보다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제 뉴스의 순위에서 예. 5위 이내에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있다, 이 사건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이게 그냥 한국 내부의 그런 이런저런 사정, 뭐 시민단체가 회계가 투명했네 안 했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보니까 점점점 어떤 한국 정부의 어떤 대일본 정책 스탠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시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연미향 전 이사장이 예. 확실하게 한국하고 일본의 사이를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 왔다. 예. 지금 프레임을 씌웠고요. 근데 그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정권 비판으로 가는 모양새이고요. 그리고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예.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일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예를 들면 경기도 안성에 쉼터 있잖아요. 예, 안성쉼터. 예, 그것을 이번에 정 의원 쪽에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각을 한 시점을 우리는 한국에서 나온 뉴스에서는 4월로 나와 있는데, 예. 일본에서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5월 7일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바로 다음 날에 서둘러서 팔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위혹이 좀 더 예. 많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미자 할머니라고 해서 2004년에 비슷한 주장을 하시고, 예. 정 의원을 다른 13명의 위안부 분들하고 전 위안부 피해자분들하고 고발을 한 분이 계세요. 예. 그때도 같은 주장을 했다. 또 그때 신미자라는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냈던 손면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정 의원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소 고발을 당했고,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맥락이 아닌데요. 예.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실에 거짓말을 좀 섞어가면서 일본 국민들의 센세이셔널한 예.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렇군요. 원래 이제 가짜뉴스라는 게
모든 걸 다 거짓말로 하면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한 다음에 핵심적인 그렇죠. 거를 좀 바꾸는 예.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정의연,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이고 거기에 뒤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다라는 게 네, 대체적인 네.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 어쨌든 근데 뭐 어떤 일부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대협, 정의연과의 어떤 운동 방식에 대한 어떤 노선 차이, 뭐 인식 차이가 실제 있었던 거는 뭐 사실이고 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운동 자체를 완전하게 부정하거나 뭐 그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일본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라고 뭔가 발언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는 기다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신미자라는 그 위안부 분이 예. 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가짜도 많이 있다. 가짜도 많이 있다. 예. 그런 것으로 또 인용하는지 거짓말인지 그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 분들 중에서 자신은 그냥 선노예는 아니었다라든가 원래는 돈을 받고 싶었는데 윤미한 씨가 계속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받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은 일본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윤미향 씨가 만들어왔던 혹은 그 전대협이나 정의원이 계속 만들어왔던 일본 그 위안부 선노의 운동 자체가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일본에서는.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러나 그것은 또 일본의 우파의 입장입니다. 우파의 입장. 예. 그러니까 일본 우파들, 극우에 가까운 우파들은 이제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그런 그렇죠, 스탠스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일본에도 상식적인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자체는 인정을 하되 네네. 지금 해법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좀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1993년에 고노담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노담화, 유명하죠. 위안부 간제 연행을 사실상 인정한 일본의 그 성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그 아베 정권이 2014년에 검증한다. 그거는 검증한다는 목적은 사문서화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을 진짜 데려다 놓고 검증했더니 제가 그 검증 문서를 또 어제도 읽었거든요. 네, 그 재밌는 이야기가 그 전문가들이 사실상 간제성이라는 거 그때 인정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진짜 우파 쪽에서는 위안부 문제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다 거짓이다는 식으로 갈용화하는데 막상 일본 정부의 문서 자체는 다시 한번 그때 검증하면서 사실상 노르븐트세소의 간제성 다시 인정했습니다. 노르븐트세소의 간제성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본욕적으로 잡아가지고 데려갔다라기보다 속여서 현지에 가서 위안부 해라. 바로 이것은 처음은 그러니까 취업 사기죠. 그렇죠. 취업 사기로 갔는데 네네. 해외 이역 말고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성노예를 강압적으로 시키면 탈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해를 대은 다음부터는 간제 연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노르븐트세소의 관제성인데요. 그곳은 정확하게 인정했어요. 그때도. 그렇군요. 고노담화에서도 인정했고 또 거기에 관원이 동원되었다. 관원, 경찰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검증 과정에서도 다시 인정했어요. 그것을 또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또 전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2014년도에 아베 정권이 한 검증 작업에 결과 문서를 읽었더니, 이거 아베 정권도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 사람들은 급급하니까. 그렇군요. 그것을 조금 알게 돼가지고, 이게 문서 자체는 정확하게 선노예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일본 문서라고 해도 전부 문서는 일부 진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쪽에서는 그거마저도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거마저도 부정하려는 기류. 예. 그래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1993년에 고노 담화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극우파들이 그것을 사문서화 시키려고 아베 신조를 고쳐가지고 예. 검증 작업을 했는데 다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도 간제 연애라는 것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어쩔 수 없이 인정된 부분이죠. 물론 아베 신조는 극우니까 예. 그거 다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일단 합의를 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고노다마를 포함해서 전임 정권들이 책임을 인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그거를 소위 말해서 뭉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려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2015년에 어떤 합의를 본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제가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극우가 아무리 여러 가지 다시 하려고 해도 이것은 성공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으로 더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네. 혹시 뭐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뭐 어떻게 보도를 했거나 이런 거 좀 보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아직은 일본 쪽에 언론이 많이 보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본 쪽에 속한 후지라는 상당히 극우적인 매체가 하나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다른 신문사는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속한 후지는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역시 극우적인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역시 윤미향 전 대표 전 이사장을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안에서 거짓말을 가르쳐 왔던 거 아니냐. 앞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한국 안에서도 가르칠 거 아니냐라든가 그리고 한일 관계를 바탕에 몰아간 잠본인이 또 윤미향 씨다. 이런 식으로 또 상당히 아직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은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만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문제를 지금 북한 문제하고까지 연관해 지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데 왜 네네. 갑자기 북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가요? 북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안성의 심도에서도 이거는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거든요. 조선일보도 네네. 이거는 사실인지는 아직 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성의 심도에 윤미향 씨라든가 남편이라든가 기타 몇 사람이 기획 탈북한 12명의 여자 종업원들 있잖아요. 북한에.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북한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든가. 조선일보 보도가 그렇게 나왔었죠? 나왔죠. 네, 일본에는 그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일본 안에 한국하고 굉장히 통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2명쯤 9명까지는 한국에 간다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9명은 알고 있었다. 네, 3명만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책임자는 좀 더 이게 이중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민변의 변호사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변 쪽에서는 계속 북한으로 돌아가라라는 협박이 들어와서 무서워서 또 해외로 나갔대요. 그분들은 지금 아마 일부가 나갔던 것 같은데. 그 남성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던 남성분이 해외로 망명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게 또 일본에서도 나왔고 또 아까 9명하고 3명의 차이. 이거는 한국에서는
별로 안 나왔던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저도 그거는 잘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게 완전히 가짜로 만들고 있는지 혹은 누군가가 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저는요 아무리 기사를 쓴 일본 매체가 완전히 거짓말을 쓰는 매체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뭔가 그 근거를 갖고 그 근거가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가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보다 조금 상세한 뉴스가 일본에서 즉각 나온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하나 이 정보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게요. 예. 예. 근데 일본 기자들이나 언론도 뭐 교수님도 더 잘하시겠지만은 취재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그 유력한 매체들의 취재력은 굉장히 또 뛰어나서. 예, 네, 그것은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 북한 정보도 북한 사람들하고 휴대폰을 그냥 북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요? 예. 네, 그 시니즈 가까이에 가면, 그러니까 중국 쪽하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당국에 알리지 않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일본 기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 월경이 되니까 중국 쪽 전파가 이쪽으로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신일 쪽에서는 아예 중국 폰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그런 일본의 기자들은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의 그런 깊은 내용을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에서 얻어지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 의원 이번 논란이 한국에는 매우 손해다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정부가 정 의원과 선 그거 직접 나서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맡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손을 큰 거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에 대단히 중요한 위안부 문제를 맡겨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는 2012년에 헌재에서 거기에 대해서 선고가 나와가지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는 게 그때 헌재의 판결이었거든요. 네, 사실상 한국 정부가 나서서 중심에서서 위안부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서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부분은 정 의원이나 전대협이라는 시민단체, 기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사실 정부가 안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저도 몇 개 시민단체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계 문제 같은 것은 굉장히 잘 못 돼요, 사실상. 그렇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계 문제는 고의인지 어쩔 수 없이 실수인지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실수를 하는 부분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 게 더 아니거든요. 더 액수가 많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정부가 정 의원을 말하자면 흡수한다고 할까. 정 의원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처럼 그렇게 정 의원 자체가 국가단체로 그렇게 준 공무원 정도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회계 처리도 다 잘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사실 민간에 계속 막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뭔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본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라든가 간제 지원 문제는 국가가 사실상 나서서 중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나 위안부 문제만은
좀 다 시민단체가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거 좀 안 좋은 내용입니다. 독도는 어쨌든 정부가 직접 유감 그러니까. 성명도 발표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는 지금 인정 안 한다기보다도 직접 안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 밸런스가 네네.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좀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한일 관계의 네네네.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쨌든 민간인에서 저렇게 목소리가 나오니 일본 정부가 너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회적인 압박 어떤 네. 수단으로 많이 썼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는 거는 피해 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좀 예. 네, 그러나 그 시대는 좀 지났고요. 지났다. 네,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이게 운동 자체가 큰 전환점에 와 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예. 운동이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현수 예. 할머니도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 예. 그러나 그 주체가 정의원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정의원 자체도 이제 그 새롭게 단센돼야 되는 그렇네요. 그런 시점에 와가지고 회계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처리한다면 그 뭐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독도 그렇네요. 문제라든가 예, 예. 그 거기는 중급 문제라든가 다 합니다. 음. 근데 위안부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큰 단체가 국가 산하에 예. 그리고 국가의 다 예산으로 음. 네네 지금까지도 국가 예산으로 했어요. 예, 예. 네, 그러나 그게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거를 국가 예산을 시민사회단체 줘가지고 거기다 알아서 하는 것과 네, 국가가 그거 직접 국가가 하는 직접 그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은요, 큰 문제는 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없어요. 그렇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는 선진국은 아마 일본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예. 일본에 있었으면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를 그 일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을 겁니다. 하고 권고도 하고 이런 것 좀 그러니까, 해결하라 이렇게 예. 했겠죠. 예. 근데 그것을 사실 만들지 않았던 인권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예. 강제징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면 일본의 죄가 다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안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그 인권 문제의 중심 문제 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국가 단체, 준국가 단체가 있어도 전혀 그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앞으로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 소동이 계속하면요, 정의원도 어떤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네요. 예, 뭐 1년 정도 소비될 수가 있어요. 예. 중요한 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예.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그 나이가 아주 연세가 많습니다. 90살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현수 할머니가 가장 어린 분들 예.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령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뭐 6개월, 1년 뭐 사실상 중심에 서 있는 정의원이 그 마비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것은 예. 국가적인 손해죠, 사실. 한국의 국가적인 손해예요. 그렇군요. 일본이 계속 웃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특히 우파가 웃어요. 예. 그러니까 빨리 이것은 전환시켜야 된다. 한국 정부가 빨리 결심을 해서 예. 또 시민단체하고 이야기를 하여서 이게 위안부 문제를 그 굉장히 그 크게 전환시켜야 되는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어찌됐든 지금 이번 계기로 뭐 이왕 이렇게 된 상황이고 뭔가 그러니까요. 운동의 어떤 방향성을 한번 재검토를 하고 네. 어떤 단위로 어느 정도 치고 나갈지라면 진짜 다 같이 시민사회계와 뭐 국민들의 머리를 모을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네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그 국가적인 단체를 만들 때도 이거 법을 더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마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었을 때 예.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드는 법이 있었어요. 예, 예, 근거가 있어야지. 예, 그런 근거가 걸 있어야 운영할 할 수 수가 있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그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해요. 그렇군요. 지금 하려고 하면 빨리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그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요. 동북아 역사재단도 중국의 뭐 동북공정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거기에 대해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면서 어느 정도 연구 중심으로 발족을 한 거고. 네, 그게 그 몇 개 있었던 그 단체를 합쳤어요, 그렇죠. 그때. 예. 일본의 어떤 위안부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좀 대응할 그러니까요. 필요가 있다라는 예. 게 교수님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그 전쟁 범죄라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위안부 단체가 국가적인 단체로 재탄생 하는 것이 이번의 사건의 하나의 그 뭐라 할까 큰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뭐 충분히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을 지금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베가 지지율이 뭐 거의 역대 최저라면서요? 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니신문에서는 27%로 나왔고요. 예, 아사신문에서는 29%로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역대 그 아베 정권 안에서 26%라는 게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군요. 예. 아, 예. 네, 그러나 그때하고 이번의 상황이 조금 전혀 달라요. 그리고 또 지난달은 40% 정도 있었는데 그러게 41% 뭐 43% 네네. 이 정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14%, 15% 떨어진 거거든요. 예. 네, 이것은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아베의 그 심력이 사실상 산실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예, 그렇군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도 예. 아베파였던 사람들이 그 공개적으로 아베 총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달 초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차기 총리로 적합도 조사해보면은 아베가 한 65%로 1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그 사이에. 네, 그거는 그 역시 두 가지죠. 코로나에 대한 실패.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의 즉흥하고 마찬가지인 검사장을 예. 검찰 전장으로 예. 임명하기 위해서 하명 안 되는 그 전용 연장 그 사람이 전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년연장은 자기 측근을 위해서 정년연장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포배도 없는데 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그래도 위법이라고 해도 뭐 거짓말을 여러 가지 하면서 아베 총리는 이것은 뭐 필요하니까 했다라든가 뭐 해가면서요. 7월이 되면 검찰총장이 되는 예정이었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그러한 예정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긴급사태 상황인데 내기 마작 그것을 했어요. 도박을 했어요. 도박. 그 긴급사태인데 그러니까 고리뜨기 해야 되는데 4명 아주 그 밀실에서 내기 마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보도가 됐어요. 정말 아베스럽네요, 정말. 아베스럽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검찰이라는 게 그 일본에서 내기 마작하면 다 범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그런 거 단속해야 되는 사람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베의 측근이자 그러니까 아베 쪽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 다 무죄로 만들어왔어요. 그 사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사퇴를 했거든요. 사퇴를 일단 했는데 그 일단 징계는 나와야 하잖아요. 징계 수위가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든가 그 한국 돈으로 7억 원 정도 받아요. 퇴직금을 7억 원에 받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그 영향으로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이게 좀 지면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국민을 우습게 보는 너무 것 같습니다.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아마 빨리 그러니까 이게 아베 정권의
때 시작이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합리적인 지도자가 주변 국가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네. 예, 가장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지도자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죠. 가장 지금. 합리적인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트럼프를 보세요. 예. 아, 예.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